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대장동 의혹 중요한 속보부터 하나 짚고 갈까요? 네, 대장동 게이트의 스모킹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어제 KBS가 일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랑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나눈 대화였는데요. 네. 내용은요.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30억 원, 성남시의원한테 20억 원을 보냈다. 그리고 실탄, 그러니까 우리가 로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35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30억 원을 보냈다라고 할 때 그 의장은 누구예요? 그 어제 좀 전해드렸던 최윤길 씨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2013년 대장동 사업을 공모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이분이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꽝꽝꽝 도장 찍어줘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의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 도계공 만드는 거 도장 찍어주고 나서 자기는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최용길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제 그때 민간으로 LH가 손을 떼면서 민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대장동 개발이. 예, 예. 그러니까 막 온 사업자가 다 달려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 방식으로 우리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시에 대장 프로젝트 금융 투자 여기에 정영학 씨가 있었거든요. 네. 정영학 씨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돈 현금 본 다음에 바로 돌려줬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남욱 씨 2015년에 남욱 씨 구속되고 된 게 예. 다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야를 가릴 수가 없는 게 2012년에 7월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후반기 의장에 됐거든요. 성남시 예. 의회 의장. 그리고 한 달 뒤에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다 그 승인을 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다 반대해서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석 성남 떠나고. 예. 도시개발공사 그 망치 두드릴 때는 도장 찍을 때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때는 거예요? 민주당이 성남시의회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의장도? 예, 그러니까요. 의장도. 근데 그 전엔 또 새누리당이었고. 그 전에는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다 얽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최용길이라는 사람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의회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김만배 씨 조사하거든요.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까지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제도 많은 단독 보도들 나왔습니다만 이 보도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언급된 보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예, 마지막 20만 표.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기본 일정이 이번 주말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경기, 모레는 서울이랑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결선 없이 여기서 경선을 끝내는 데까지는 앞으로 20만 표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전체 표가 이제 216만 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표에 실제 참여한 사람은 한 150만 명쯤 이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절반 75만 표를 얻으면 선거가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선 없이. 예, 그 사람이 바로 후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받은 게 55만 표 정도입니다. 20만 표만 이제 더 받으면 75만 표에서 과반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백분율로 보면 이번 주말 선거에서 한 48% 정도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그걸 넘으면 이재명 후보가 바로 되고 네.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쯤 뒤에 1, 2 주자들만 놓고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변수는 역시 이제 대장동 의혹이에요. 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여기에 직접 특혜를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팩트가 추가적으로 바로 나오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낙연 캠프의 생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세게 말했거든요. 같은 셌어요.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라는 이 발언 어제 하루 종일 파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한마디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 경우에 이낙연 후보가 대체 선수로 이제 뛰는 상황까지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아직 여전히 이낙연 지지의 30%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어저께 서른 의원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피 터지게 싸우고
때도 네. 원팀 안 되고도 이명박 이겼거든요. 뭐 그게 아하. 그렇게 중요한가?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중요하지. 어쨌든 이번 선거는 그냥 지지층 결집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렇게 갈 거다.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원팀이 되는데 좀 지금으로선 좀 무리가 있어 보이세요? 뭐 결국은 근데 뭐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정권 넘겨줄 거야? 이 논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반대보다. 그래서 결국은 뭉칠 거다. 예.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은 뭉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 김광일. 그 이재명 낙마가 근데 좀 쉽지는 않은 게요. 보니까 이게 그 당원 당규를 찾아보니까 그 아주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일 경우에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해갖고 이제 그거를 뭐 선수를 교체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배임 이런 정도로는 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테니까 아마 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제 서른 의원이 언급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불가피한 선수 교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서른 의원의 추론이거든요. 네, 그때 또 한번 또 따져봐야 될 텐데 뭐 그 전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캠프 이제 만약에 내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낙연 캠프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제 본선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뭐 같은 캠프에 결합이 되어야 할 거고 자기 살 길도 자기가 찾아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팀으로 또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명락 두 캠프가 다 출연을 합니다. 저희 출연하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제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걸 두고도 배임도 파렴치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는가? 아니 그거보다 더 파렴치한 건 뭔가? 이것에 대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막차는 누가 탈까? 이거 막차. 이거는 4등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후보 8명 중에서 4명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 70%의 당원 30%를 합산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네. 근데 지금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당원 투표율이 49.94% 이제 거의 절반이 나왔거든요. 이게 모바일 투표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치고 지난 6월에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이제 한참 불었던 그때보다도 더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당원 지지세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이 많이 나온 게 윤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일각에 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 이준석 체제에서 2030 젊은 당원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젊은층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유리할 거다. 이런 또 엇갈린 또 해석이 좀 있습니다. 양 캠프 해석이 정반대네요. 어쨌든 이 네 자리 중에서 이제 세 자리는 사실상 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윤석열, 홍준표 이 두 후보가 이제 선두를 다투고 그 뒤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추격할 텐데 네. 4등이 누구냐, 누가 막차를 타겠냐 이게 지금 더 관심입니다. 4등 후보가 갖는 의미가 뭐길래? 예. 일단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지금 4위로 꼽히는 게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최재형 후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적합도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보면은 그럼 황교안 후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황교안 후보는 주구장창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한번 뭐 조사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4등?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 본선으로 보면은 이게 예. 좀 오른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전체 후보들이. 저도 이제 요게 지금 4등 후보가 갖는 의미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올라오느냐, 하태경 후보가 올라오느냐, 뭐 최재형 후보냐, 황교안 후보냐에 따라서 이 당의 색깔, 경선까지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당의 색깔을 좌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경선이 이제 경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도 사실 그러니까 본선에 누가 올라가느냐도 좀 중요한데 네.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황교안 후보는 어쨌든 대중적인 그런 그 지지세보다는 네. 당원 안에서 일부의 이제 그런 지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랑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보다는 더 많이 겹칠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좀 곤혹스럽고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산도 또 있군요. 지지층이 누구와 겹치는가. 1위, 2위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4위가 누가 되느냐의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